성실하게 학창 시절을 보낸 A는 지난 10년 이상 열심히 학업에 매진한 결과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하게 됩니다. 길고 지루했던 터널 속 어둠의 시간을 빠져나온 기쁨에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이 기쁨을 공유하고 싶어 SNS에 합격 사실도 공유합니다. 대기업답게 근무 강도는 매우 높았으며 워라밸은 당연히 없고 주변에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이성과 결혼 후 정신없고 치열하게 살아온 지난 몇 년에 대한 보상으로서 마침내 그는 승진을 하게 되었고 어디 가서 동나이 때 대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소비 습관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좋은 차로 바꿨고 외식을 더 자주 하며 유명 브랜드의 옷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비쌌지만 그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나이 때 비교해서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그의 계좌는 그가 기대한 만큼의 돈이 쌓이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지출이 만든 생활 수준의 상승은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을 불러왔고 언제부턴가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이 전부 청구서로 빠져나가게 되는 사이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월급쟁이에게 일어나는 흔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비해 확실히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수입이 커진 만큼 생활 수준도 올라가기를 희망하기에 결국 지출도 같이 커지는 현상, 우리는 이것을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데는 SNS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안에선 멋진 휴가를 보내는 친구, 고급 수입차를 소유한 친구, 명품 옷이나 가방을 소유한 친구들 또는 인플루언서들이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SNS는 이들을 따라잡으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결국 나를 위한 소비 결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SNS의 화려한 사진 뒷면에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진실이 숨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더 비싼 물건을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의 희생양이 되어가면서 나이를 1살, 2살 먹게 됩니다. 어느덧 40대 중반이 된 그는 이상하게 회사에서 본인을 은근히 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이들이 빨리 나가야 이들보다 훨씬 빠릿하고 인건비도 적은 젊은 신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존심 상해서 나가는 부류가 있고 끝까지 버티는 부류가 있습니다. 나가서 낮은 연봉을 감수하며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던 끝까지 버티던 결국 50대 중반이 되면 똑같은 입구 앞에서 만나게 되는데 여기 입구의 이름은 바로 헬게이트입니다. 이제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보통 또 다른 직업을 찾으러 가거나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자영업을 시작합니다. 이쪽 길을 택한 부류는 더 이상 몸이 따라주기가 힘들 때까지 본인의 시간을 팔아야 합니다. 배관 전문기사, 버스 운전사, 아파트 경비, 지하철 택배, 장애인 활동 지원, 공공건설 현장 근무, 농업 등 매우 다양합니다. 예전 회사 다닐 때만큼 자신을 대우해주는 곳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이 길은 도저히 가기 싫다면 자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쟁자는 20대, 30대 어린 나이부터 일찌감치 장사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20년 이상의 자영업 경력자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격이라 결국 프랜차이즈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뗄 거 다 떼고 남는 돈이 알바생들 월급과 비슷하거나 위쪽 길을 택한 사람들보다 못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병원 문턱에 갈 일이 거의 없었으나 점점 병원비 지출이 늘어만 갑니다. 나이가 들면 월 200 정도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놀랍게도 직장 생활할 때와 별 차이 없는 지출 금액으로 인해 금전적 압박이 상당합니다.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투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법 외에 추가적인 수입 창출을 평생 동안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는 월급만으로도 집도 사고 차도 사며 안정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통했으니 자연스레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잡는 것 외에 별다른 금융지식을 따로 가르치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50대에 은퇴한 분들은 자본주의에서 자본소득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소득을 늘리지 않고 근로소득으로만 살아온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점점 나이가 늘어가고 구력이 많아질수록 노동소득과 함께 자산소득이 늘어나가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하는 거죠. 노동소득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년 퇴직 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영원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소득이 있는 20대에서 50대 일을 그만두더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파이프라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아직도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 안타까운 분들은 속는 셈 치고 S&P 500에 오늘부터라도 투자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얼마를 투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하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 40대 분들 역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수입 파이프라인을 꼭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하시던 블로그를 하시던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던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던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신에 맞는 파이프라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